박성숙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오유키소하고 비타민C 15알 먹고 위암 수술한 사람인데 소화 잘 되고 있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잘 좀 이 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비타민 C는 소화를 시키는데 필수다. 이분은 그러면은 뭘 먹었느냐라는 건데요. 비타민 C, 소화 효소제,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이렇게 비오유키소 이런 걸 드셨다. 비오유키소 안에는요, 탄수화물이 키토산입니다. 단백질, 소화효소제죠. 그 다음에 지방은 오메가3입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 비오유키소의 유산균 이렇게 있고요. 소금, 미네랄.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들 다 들어있는 셈이 되는 거다. 저게 기본적인 영양소가 되는 것이고요. 저런 성분들을 기본적으로 잘 챙겨 먹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영양제, 마그네슘이다, 칼슘이다, 그 다음에 각종 항산화제다, MSM이다, 비타민 B다, 이런 성분들을 두 번째로 섭취를 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몸인 경우에는 여러 영양소를 아무리 먹는다고 한들 흡수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영양제를 먹을 때는 순차적으로 먹는데 그 순서가 바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걸 먼저 먹고 그 다음 순서는 또 있고 그 다음 순서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1단계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2단계는 글루타치온, MSM, 비타민 B, 100,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게 2단계고요. 3단계는 5가지 항산화제입니다. 코큐텐, 알파, 리포산, 비타민 E,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이런 항산화제. 이게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뭐냐? 정말 기능성 영양성분들, 갑상선 영양제, 요오드 이런 거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티로신 이런 게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아미노산류, 그 다음에 칼슘,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 칼슘제, 간을 좋게 하고 싶다. 실리마린제. 이런 식으로 각 눈, 또 이 전립선, 이런 쪽, 혈관 영양제. 이런 식으로 이 순차적으로 먹어주는 게 맞다. 아무렇게나 막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흡수되어지지 않으면 변으로 전부 쫙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면 돈만 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김혜영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 6개월, 비오유키소 2개월째, 소화 잘 되는 중. 요즘 갑자기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습니다. 속이 빵빵한 느낌도 들고요. 아주 잘 써주셨네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자, 소변이 자주 마렵다.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물을 많이 드셔서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기도 합니다. 이유야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수분량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렵다라는 게 방광의 센스가 민감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민감하냐라는 건데, 옛날부터 활성산소가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방광의 센스가 좀 고장이 난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소변을 보러 좀 자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소변의 pH를 한번 측정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pH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고 pH 산도가 너무 내려가 있으면 올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pH를 재보시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속이 빵빵한 느낌이다. 저 속이 빵빵하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스가 차서 빵빵한 건지 뭐 살이 차서 빵빵한 건지 아니면 근육이 어떤 뭐 느낌이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스가 차서 빵빵한 거면 이 음식물을 섭취를 한 뒤에 섭취한 음식물이 흡수가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몸속에서 분해가 되어지면 가스로 바뀌고 바뀐 가스가 잘 빠져나가 버리면 빵빵함이 없는데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가스가 차서 팽만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팽만감을 느낄 때 잘못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가스가 차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가스가 찬 이유가 뭐냐라는 게 중요하죠. 가스가 왜 차느냐라는 건데 염분 부족으로 가스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저분 결국은 평소에 소화가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염분 섭취량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변의 염도를 잘 재고 있는지 재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염분을 좀 더 잘 보충을 한번 해보시면 해결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혜영님, 비타민C는 1200에서 1400 정도 하루 복용 중입니다. 마그네슘 400도 포함. 자, 비타민C 1200, 1200, 1400? 이러면 비타민C 양이 굉장히 적은 거죠? 네, 12,000, 14,000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네, 비타민C 6,000mg 이상 드시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쇠떡이님 반갑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저염식이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좀 간간하게 먹는 이 건강에 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을 해친다고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참 답답해요. 제가 먹고 경험했기에. 그렇죠?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믿습니다. 신문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믿습니다. 그건 정답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그냥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사실 잘 안 믿죠. 그래서 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이제 틀린 말도 맞다. 그런데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맞는 말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좋은 정보는 텔레비전에 나올 때 이미 텔레비전에 나왔다 그러면요, 그건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예, 나쁜 정보인 가능성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나쁜 정보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다. 틀린 정보도 가짜 정보도 흘러나간다. 결국은요, 텔레비전의 내용들을 믿는 거는 좀 가려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텔레비전 50%밖에 믿을 만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히려 싱겁게 먹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말이야 싱겁게 먹는다. 니네들도 싱겁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 잘못되어져 있는 정보에 쇠뇌가 되어져 가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저렇게 염분 적게 먹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다녀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염분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고치려고 해서는 고쳐지지가 않는다.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요, 혹시 내가 해볼 거는 다 해봤다, 해볼 거 이것저것 갈만한 병원 전부 다 가봤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소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소변을 받아가지고 염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염도계로 찍어보시면 됩니다. 그 염도계라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염도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한번 찍어 보시면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하시면 소금을 좀 잘 챙겨 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김혜영님 또 좋은 이야기를 적어주셨네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체혈했는데 중성지방이 100에서 75로 떨어지고 당화혈색소 5.4에서 5.2로 내려갔습니다. 비타민C 12,000 이상 6개월 효과인 듯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야,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분께는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이야. 자, 여러분들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 자, 지금 이분 체혈을 했다? 네, 그리고 중성지방이 100에서 75로 내려갔다. 저 중성지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간에서도 필요한 양만큼 잘 콜레스테롤도 잘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이 지방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잘 쓰고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지방이 떨어지니까 당 대사도 훨씬 더 잘 되고요. 그리고 당이 들어오더라도 비타민 C가 당 소모를 잘 할 수 있도록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당 소모도 훨씬 더 잘 되고, 잘 되니까 당화혈색소는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3를 또 먹으니까 지방이 조절이 더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을 먹기 때문에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뭐 중성지방이라든지 별로 좋지 않은 지방들을 붙잡고 또 일부 빼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들 안에는 이제 오메가6 지방산 이런 것들도 붙잡고 빼내준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중성지방 이런 것들도 빼내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점점 더 중성지방도 조절이 잘 되어지고 혈당도 조절이 잘 되어지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봅니다. 꾸준히 비오유기소 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님 반갑습니다. 김원비님, 종합비타민 하루 한 알 먹어도 되는지요? 미국 거요. 예, 하루 한 알 먹어도 됩니다. 종합비타민은 하루 한 알 정도가 적당하죠. 뭐 많이 먹을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박스에는 한 알 먹으라 적혀 있고요. 통상적으로 한 2000mg까지는 먹어도 된다. 이게 일반화되어져 있는 사실인데, 비타민C를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6g 이상입니다. 6g 이상. 그래서 그걸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를 하지 않는 수준까지 섭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양은 알아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타민C. 굉장히 몸에 좋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음식을 많이 끓여서 먹기 때문에 몸속으로 들어가는 비타민C의 양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비타민C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충분하게 몸속에 있어야 코로나 감염이 안 되거나 되어지더라도 별 탈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백혈구 속에는요, 혈중에 들어있는 비타민C 양보다 약 20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C가 백혈구 속에 많이 들어있어야 백혈구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들을 빨리빨리 잘 분해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구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물질들 중에 순서를 정해서 말해봐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이다. 물. 두 번째 산소다. 라는 겁니다. 왜 물이 산소보다 더 중요하냐 하면 물이 있어야 산소가 녹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산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 먼저, 그 다음에 산소가 잘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소금입니다. 네, 소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타민 C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잘 챙겨 먹고 몸속에서 비타민 C가 잘 사라지지 않도록 열심히 잘 드셔 주어야 여러분들을 점점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감기가 잘 걸리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은비님은 평상시 하루 6,000 먹어도 설사 안 해요. 그러면 좀 더 드셔도 될 것 같군요. 김혜영님, 박사님 남편 당뇨약 복용 중인데 당화혈색소 7.2, 공복혈당 100이고요. 간 수치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총 100, HDL 39, LDL 34, 좀 낮은 편이네요. 중성지방 133이네요. 고지혈증 약 복용해야 되는죠. 안 먹어도 됩니다. 아주 좋은 수치고요. HDL이 좀 낮은 편이고 그러네요. 좀 더 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복혈당 100이면은 이 정도는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양제 드시면 그건 떨어지는데 지금 당화혈색소가 7.2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공복혈당은 100인데 2만큼 올라가 있는 거고 저거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이 100 한 4, 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높은 편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00, 4, 50 정도 나올 거다. 그런데 그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저 7.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 혈액 속에 단위 부피당 예를 들어서 적혈구가 100개가 있다면 그 100개 중에서 7.2개가 못 쓰는 적혈구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은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못 쓰는 적혈구가 되어져 있는데요. 흡연을 하지 않아도 지금 7.2개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5, 이렇게 아까 5.2가 나왔잖아요. 5.2 같은 경우는 5.2개가 못 쓰는 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근소한 수치가 혈중에서 산소를 운반시키는 양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산소가 잘 운반되어져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그 약간 올라가 있는 그 당화혈색소 수치 때문에 몸에는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데다가 당뇨까지 있으면 17%가 못 쓰는 적혈구가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 때문에 각종 질병이 생긴다. 결국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 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암까지도 불러오는 거다. 그래서 산소가 많이 내 몸속에서 세포로 전달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산소 운반을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C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잘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유기소 2개월째 식후 혈당보다 공복혈당이 문제입니다. 공복혈당 떨어뜨려야죠. 이 정도는 비오유기소에다가요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MSM 글루타치온 그 정도 드셔도 되고 거기다가 알파 리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드십시오. 같이. 그렇게 하면 아마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102 정도는 알파 리포산이요. 그거 꼭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후닥닥 답변 드리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메가3 광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또 요미님 반갑습니다. 또 요미님, 무슨 뜻일까요? 또 요미. 네, 염분 정말 중요합니다. 비오유기소 11주째입니다. 비타민C, 염분 충분히 섭취 후 염분 농도 올리니 20년 된 두통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박사님 덕분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아니 20년 된 두통이 사라졌다. 와우, 대단합니다. 아마 저분도 20년 동안 두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전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좋다는 병원 다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 다녀도 해결이 안 된다. 왜? 몸에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건 뭡니까?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소금. 이게 근본적인 거다. 이게 있어야 된다. 지구상에 소금이 왜 이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바다에 가면 다 소금이잖아요. 네. 그 소금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바닷물 속에 소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속에서도 그만큼 필요량의 소금물이 있다. 소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소금이 우리 몸에 생화학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산소가 잘 녹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생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해준다. 그래야 체온도 유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몸이 차가우신 분들 염분 잘 챙겨 먹으면 또 해결도 잘 됩니다. 당이 잘 안 떨어지시는 분들 소금을 잘 챙겨 먹어도 당이 조절이 됩니다. 이런 좋은 현상들을 일으켜 주는 것이 소금이고요. 심장이 뛰는 힘, 이것도 소금으로부터 나온다. 전기가 만들어져야, 소금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져야 심장이 잘 뛴다라는 거고요. 빈맥 또는 맥박이 뛰었다 말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염분 부족, 즉 전기 부족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WHO에서 소금은 나트륨 과다하게 섭취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논문들이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뭐 방송에서 논문에서 무진장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드러누우면 소금이 나쁜 것이니까 몸속에 있는 소금부터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을 빼내는 게 아니라 소금을 더 넣어줍니다. 생리식염수. 네. 말이 되나요? 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금을 넣고 있습니다. 아니, 나쁘다는 소금을 왜 혈관에다 찔러 넣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틀린 정보에 다 쇠뇌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사람들한테 소금을 안 먹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이 생기면 약물 소비가 증가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올바른 정보인지 그거를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혜영님, 박사님, 비타민 D3는 K2랑 같이 먹어야 하나요? D만 먹으면 효과가 약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저도 못 먹던 커피 마시고요. 속 썰여서 아침에 키위, 고구마를 못 먹었는데 지금은 잘 먹고 있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와우, 네, 키위 맛있죠. 요즘 키위 엄청 맛있습니다. 그죠? 저도 키위 하루에 1개 정도는 먹는데요. 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고구마도 이틀에 1개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소화가 좀 안 되셨군요. 김혜영님. 박성숙님, 박사님하고 상담하고 온 박성숙입니다.
인슐린 펌프 달고 혈당도 잘 잡히고요. 박사님 하라고 한 거 다 하고 있어요. 복막 검사했는데 정상이고요. 산소기도 잘 쓰고 있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누구지? 제가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러시군요.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이군요. 네, 어쨌든, 좋아지시고 계시니까, 당도 잘 잡히니까 드시는 거 잘 드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래서 열심히 음식 잘 챙겨 드시고, 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식을 잘 드셔야 되죠. 잘 드신다는 이야기가요, 영양소가 많은 것을 듬뿍듬뿍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고루 많은 영양소들이 잘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고, 인슐린 펌프 한 1, 2년 달고 계시다가 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졌죠. 걱정도 덜 될 거고요. 어쨌든 전부 정상이고, 잘 하시고 계시다니까 저도 기쁩니다. 빨리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